관련해서 또 친일 교과서 이게 그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100개 만든 교재로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내겠다라고 검증을 통과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교과서가 있었죠. 친일 논란 역사 교과서. 이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뭐 교과서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실적으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한 권 만들어낸 이 문제집도 남이 다른 회사, 다른 출판사에 나온 것들을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했던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냈는데 이게 이 교과서 검증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통과할 때부터 이상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된 교과서를 누가 쓸까 했는데 이 교과서를 선정을 한 학교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항의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오류까지 많다는 지적 속에 검정을 통과했던 한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필진 중 한 교사가 근무하는 경북의 한 사립고에서 유일하게 이 교과서를 채택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 고등학교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측은 교과서 선정은 교권이라면서 안팎의 비난을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학교는 지난 2017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학생과 교사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외놈 재단인가요? 이 학교가? 그런가 봐. 무슨 학교요? 나는 이게 문명고라는 말을 들을 때 들어봐. 갑자기 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근데 문명교육재단이라고 있는데 홍영기라는 분이 설립자고요. 홍익 인간을 건학 이념으로 홍콩과인가? 네. 홍익인간 계열이면? 홍영기 이게 뭐지? 이사장? 네, 홍영기가 아니, 문명고등학교. 2,000개 학교가 있어요. 2,000개 학교 중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많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학교도 이 교과서 9종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역사 검증 통과한 게. 이 교과서를 안 했는데 유일하게 이 학교만 이 교과서를 쓰겠다. 그리고 학부모나 외부에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항의가 오고 반발이 오는데도 강행을 하겠다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명호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뭐 썰에 의하면 이 문명고에 있는 역사 교사가 이 친일 논란 교과서의 집필에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썰입니다. 이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인터뷰 내용이 월간 조선에 있는데 네. 이 사람 이력을 보면 저서가 문재인 정권의 사학 죽이기, 에휴. 문명고 역사 지키기 77일 백서, 대통령과 쇠똥 소령.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여기 그 문명고등학교 역사 교과를 가르치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현직 교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교과서 집필진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썼다고 해갖고 자기가 이거를 끌어들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얼마나 집필에 영향을 미치고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 등 독재 정권을 두둔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만간 이 교과서를 선정을 한 공로로 인해 가지고 차기 교육부에 뭐 장관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짓거리를 대놓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교육계가 지금 썩었는가? 왜 하필이면 경상도에 있는 이 학교만이 그런 내용의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이거 보이콧 못 하나요, 고등학교는? 아니, 이거, 원래, 이제, 지네들 말로는, 이거, 우리 교사들의 재량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 채택 논의를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개최 날짜라든지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네들끼리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식행위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선정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관련법 시행령과 재단 정관 등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지금 하자가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관련 유관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과서는 사실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300여 건이나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교장 선생님 아니 오류가 있는 교과서잖아요. 오류가 있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죠? 라고 MBC가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사들이 그거는 다 바로잡을 수 있대.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가능하다. 애초에 그러면 틀린 문제집을 갖고 틀린 교과서를 갖고 애들을 틀린 교과서로 가르치면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건 뭔 개소리냐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의 선생님들 실력 있습니다. 그 300건 다 찾아내서 애들한테 똑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채택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런 무리수를 드는 데에는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출판사가 생기고 이런 출판사가 어찌됐거나 이런 교과서를 펴내고 또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학교들이 뭐 때문에 이걸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왜냐면 이거 사실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게 뻔한데 교육계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이런 잡음 일어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누군가 뒤에 후원하는 모 집단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뒤에서 돈으로 흔들지 않고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학교가 이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 할 일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재단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내는 그렇지. 조건으로 이 교과서 채택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교과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세력이 왜냐하면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남는 장사잖아. 10년 동안 교과서를 펴본 적이 없는 출판사가 갑자기 교과서를 들고 나왔어. 이걸 안 사주면 이 책을 2,000개 고등학교에서 다 안 사주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학교가 하나 써준다고 해갖고 전교생한테 그걸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끽해봐야 몇천 권 나가면 이게 다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선례를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해갖고는 출판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무슨 큰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한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대한 반대 극복 없이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한 학교라도 채택한 교과서를 만든 곳이다라는 선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언론이 와서 취재를 하겠지. 자, 여기는 한국 경상도에 있는 문명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그런 역사를 배우는 양. 그럼 난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너무 유추가 잘 되는데요? 엔화로 들어왔을 것 같은 정확한 또 예상이 들지 않아요? 엔화가 요즘 약세여서 엔화로는 안 받았을 것 같고 우리나라 돈으로 주세요라고 요구하긴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돈인지는 알겠네요, 확실히. 이런 쓰레기 같은 돈 거래가 아니고서는 이런 짓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한 군데라도 결국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면 채택을 안 해가지고 아예 그 교과서가 사장이 돼버리는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채택할 수 있게 틈이 생기게 되면 또 어딘가에서 또 어떠한 형태의 뒷거래를 통해갖고 나도 하고 들고 나올 그런 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행태죠. 어느 쪽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듣보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엄청나게 고발 고소를 막 하죠. 그러면 그걸 또 막 조중동이 받아서 가지고 여론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난리를 치죠. 그러면은 또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인들이 또 지랄 발광을 하죠. 그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졌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 한 군데에서 선택을 해주면은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목소리를 또 키우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쪽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갖고 친일 발언하는 공무원들이나 교육계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갖고 더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터들고 그런 놈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는 돌을 안 쳐맞아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고급져져가지고 돌을 안 던졌네. 옛날처럼 우리 돌 던져요. 그러면서 그런 놈들이 그런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무슨 불법 행위를 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법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지. 아니 내가 친일 교과서 좋아서 선택하겠다는데 그거 막는 게 오히려 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짱돌이 가깝다는 거지, 이런 새끼들한테는. 그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급지게 법 얘기하지 말고요. 때릴 건 때려야지. 아무튼 이 교과서 선정이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무너진 뚝으로 2,000개 고등학교 가운데 얼마나 추가로 많은 학교들이 이따위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게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역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외국 언론이 와서 외놈들이 와가지고 아마 문경고등학교에 엄청난 취재비를 두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